지금 라리가 끝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끝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4-2025 라리가 새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현재 1위 아닙니까? 현재 1위죠. 네, 리그 1위, 득점 1위, 레반도프스키 2골. 시즌 종료. 레반도프스키 득점왕. 네, 바르셀로나 우승. 지금 라리가 끝내야 됩니다. 지금 8경기 펼쳐졌나? 그 중에서 5경기인가 6경기가 무승부예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원정에서 거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르셀로나 우승의 적기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바르셀로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발렌시아 이 메스타야 원정 사실 좀 되게 까다로운 원정이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죠. 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최근 발렌시아에게 매우 강하고 최근 메스타 원정 17경기에서 패배는 1패밖에 없었어요. 8승 8무 1패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메스타야 원정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경기 내용을 보면 맞아요. 항상 고전했어요. 맞아요. 진짜 좀 뭐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지저분한 경기도 많았고 네.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뭐 결국 결승골 넣고 이기고 이런 경기도 많아서 메스타 원정은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팀들 상당히 좀 까다로워하는 이제 원정 중에 하나인데 바르셀로나는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레반도프스키의 멀티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죠.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시즌 23골 넣으면서 라리가 우승을 바르셀로나에게 선사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은 19골 넣으면서 리그 득점 3위이긴 하지만 부진하다는 평가를 들었었고 솔직히 일관성 있는 득점력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약간 좀 기복이 살짝 있었고 득점이 안 터진 시기가 또 이제 있었다 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 득점을 기다리셨던 팬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멀티골이 들어갔고 사실 바르셀로나가 이제 이날 경기 전에 좀 부상자들이 좀 있어서 네. 뭐 아라우, 더용, 가비, 페드리 그리고 안수파티도 지금 이제 닫혀 있는 상황이라 오늘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꽤 이제 애를 먹었잖아요. 근데 네. 이것을 한지 플릭 감독은 뉴스들을 끌어올려서 그렇죠. 또다시 라마시아가 이 바르셀로나의 중원을 채우는 그런 경기가 또 됐습니다. 네, 카사도하고 베르나를 프리시즌부터 활용을 했었고 프리시즌에도 그래서 좋았고 이 경기에 선발로 출전시키는 모습이었었는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페드리가 무릎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교체 출전시키긴 했지만 맞아요. 간페르컵에서 긴도안이 머리 쪽에 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눈썹 쪽에. 그것 때문에 출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맨시티로 복귀한다는 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출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튼 긴도안도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페드리도 어쨌든 100%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전력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었고 그럼에도 승리를 거두면서 한지 플릭 감독이 이제 데뷔전에서 바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에 활약했었던 독일인 감독들이 데뷔전에서 다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전의 감독들 봤을 때는 역시 이제 70년대 바이스 바일러 같은 경우에도 저 승리를 시즌이면 거뒀었고 이제 형님 딱 태어날 그 태어나기 전이야.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거 네. 태어나기 전이라고. 네. 7576 시즌. 태어났을 때구나. 네. 네, 7576 근데 좀 시즌. 개막전이 시작됐을 때는 아니죠. 아직 이제 네. 잉태된 상태였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 때 태어났습니다. 바이스 바일러 감독 시절에. 그때 찬우는 아버지 정자에 있었어요. 새파랗게 어린 놈이 말이야. 네. 네. 자, 그리고 우도라텍 감독 역시도 이제 데뷔전에 네. 있었는데 한지 플릭 역시도 이제 그 기록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이 경기가 또 이제 페드리의 리그 100번째 경기였다고. 네, 리그 그러더라고요. 100번째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페드리가 교체 출전해서 컨디션을 더 올릴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여하튼 리그 100번째 경기를 소화했다는 점, 공식 경기는 144번째 경기였고요. 리그 100경기에서 16골 7개 도움을 했고 71승을 챙겼으니까 페드리가 나왔을 때 승률이 높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경기적인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한지 플릭의 바르셀로나 사실 이제 프리시즌 보신 분들도 이제 본 시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 많았는데 형님은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바르셀로나? 저는 아직까지는 불안전하다. 일단 이 박스 근처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아기자기한 패턴 플레이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수비 쪽에서는 불안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르셀로나 보면서는 이거 역습 잘 때리는 팀 만나면 이거 의외로 뒷방 그냥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습에 대한 대처의 문제도 있고 공중볼에 대한 대처의 문제도 있어요. 제공권도. 네,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들은 차비 감독 시절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역습에 대한 대처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전체적인 포메이션은 4-3-3에서 4-2-3-1로 바꾸긴 했지만 4-2-3-1이 어제 기본 골자니까. 네, 기본 골짜긴 하지만 네. 수비 시에는 4-4-2, 공격 시에서는 뭐 3-2-5, 2-3-5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경기를 전개하는 틀은 차비 감독 시절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면은 있어요. 네. 그리고 후방에서 1차 빌드업 할 때 짧은 패스를 통해서 템포 조절하는 것도 바르셀로나스러운 면이 있고 네. 다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는 조금 더 직선적으로 공격하기를 원해요. 좀 더 다이렉트하게. 네, 측면 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서 바로 이제 박스 안쪽으로 볼을 투입하기를 원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발렌시아가 수비가 좋았어요. 기동력도 꽤 괜찮았고 네. 선수들이. 중원에서 워낙에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빠르게 역습하고자 노력하는 장면은 굉장히 드물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후방으로 볼을 돌렸다가 한 번의 문전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하게 공격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플릭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 왜 부상 선수들도 많이 돌아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상 선수들이 뭔가 전력의 선수들이 아니라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첫 승에 의미를 둬야 되지만 기대감도 높지만 은근히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그런 불안전한 그리고 좀 이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는 승리를 했고 어쨌든 이 안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한지 플릭 감독의 이 경기는 긍정적인 면이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부정적인 면은 네. 수비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긍정적인 면은 일단 어린 선수들 라마시아 그쵸. 출신들을 대거 중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차비 헤난데스 감독 시절에도 계속 나왔었던 포인트였고 이날 경기도 뭐 사실 라민 야말이야 뭐 워낙 잘했고 쿠바르시 지난 시즌 대히트 쳤고 이번 프리시즌에서 좋았었던 마르크 카사도나 아니면 뭐 베르날 같은 자원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라마시아산의 위용을 좀 뽐낸 경기가 아닌가. 네. 놀라운 게 2007년생 17살 선수가 3명이 선발 명단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라민 야말, 쿠바르시, 베르날 베르날. 그리고 뭐 카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 거의 MVP급 활약을 해줬고요. 박투박으로 정말 많이 띄워줬거든요. 그래서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교체 출전한 선수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제라르 마르틴 네. 이날 교체 출전했죠. 그러니까 바이데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바이데가 교체 아웃되면서 제라르 마르틴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게 아니 왼쪽 측면에 쓸 수 있는 선수가 엑토르포트가 있고 그쵸. 알렉스 바에가 있어요. 아 맞아요. 바에도 이제 프리시즌에 또 이제 봤으니까. 네. 엑토르포트는 지난 시즌에 잘했고 알렉스 바에는 프리시즌에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라르 마르틴을 투입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제라르 마르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선수들이 나름대로 잘해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날 저는 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꽤 좋았던 건 경기가 역전승이었다. 네. 먼저 실점을 허용했음에도 이걸 뒤집었거든요. 심지어 원정에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지 플릭 감독님께서 승리 DNA라고 할까요?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표현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실점한 다음에 바로 따라가는 동점골. 그쵸. 그리고 후반 들어서 PK 얻어내서 그걸 마무리하는 능력. 그것을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냥 무너지는 팀이 아니라 확실히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다. 이걸 좀 입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 교체 측면에 있어서도 뭐 제라르 마르틴, 페드리, 뭐 크리스텐센, 뭐 파우 빅토리도 마찬가지지만 꽤나 괜찮은 타이밍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런 교체 타이밍. 네, 교체하는 거와 타이밍이 그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 측면은 한지 플릭 감독이 독일인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한지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자기가 감독을 생활하면서 바르셀로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받았고 뭐 요한 크루이프 축구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자기의 꿈이 바르셀로나 감독하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바르셀로나 내부 분위기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사실 저는 바르셀로나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라리가 구단들 타 구단마다 각자의 지역적인 특색, 구단의 축구 철학이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본인들의 그 축구 철학과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정점을 또 찍었었던 클럽이니 이게 약간 감독 입장에서는 부임할 때 괴리감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그런 철학을 잘 아는 감독들이 기존까지 또 왔었다고 네. 보거든요. 한지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선수 교체 타이밍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선수 교체 타이밍이 좋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일단 바이데가 큰 부상은 아니지만 부상을 당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엑토르포트나 바예를 투입할 수 있는데 제라르 마르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나와서 잘 해줬고 쿠바르시가 옐로카드 한 장이 있는데 맞아요. 예. 위험한 반칙을 범했어요. 거기서 옐로카드 한 장을 더 받으면서 퇴장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쿠바르시 빼고
텐센 투입하고 에릭 가르시아를 투입해서 피보테를 시켰어요. 그래서 에릭 가르시아가 그 위치에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난 시즌으로 봤을 때는 텐센이 피보테로 들어가고 뭐 포지션상으로 보면 에릭 가르시아가 이제 센터백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얘기한 아버지 사건도 있고 예. 유로 2024도 뛰었기 때문에 관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민 야말 빼면서 결국은 파워 빅토를 투입하고 하피냐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파워 빅토를 왼쪽에 배치하는 모습. 그러니까 선수들 파악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어떤 포지션, 어떤 역할을 맡겼을 때 이제 최대치를 좀 끌어낼 수 있느냐를 프리시즌 동안 고민을 했고 그 답은 이제 정규 시즌에 있었다.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선수 교체 타이밍 그리고 선수 파악 잘하고 있고 적재적소에 잘 기용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선수들 인터뷰 같은 경우도 특히 저는 이제 베르날 어떻게 보면 이 선수 굉장히 성골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로 놓고 봐서는 경기력은 뭐 좀 어려운 경기긴 했지만 어쨌든 승점 3점을 챙긴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지 플릭 감독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니 이번 시즌 라리가도 한번 바르셀로나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승리로 시작을 했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초반 스타트는 바르셀로나 조금 더 치고 나가는 양상인데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대망의 아틀레티코 경기가 있거든요. 네, 비아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둘 다 이제 발렌시아 쪽으로 원정을 갔는데 꽤나 까다로울 거고 아틀레티코는 이번 시즌 영입을 또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라리가 이 초반 판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세를로트가 비아레알전에서 골 넣으면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또 그건 이야기거리가 또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올 시즌 라리가도 정말 재밌을 거고 또 영주형 그리고 뭐 이제 나가서 장코치랑도 이제 함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위 바르셀로나, 득점 1위 레반도프스키.